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계 협정을 파기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은 2013년 MOU를 맺고 이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미국 회계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은 미국식이 아니라 중국식 회계 규정을 따르고 있었던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미국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금융시장의 근본위제가 되는 우리의 우위를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문제라면서 파기 조치가 임박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미중 간의 이 회계 협정이 파기되게 되면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큰 타격이 없지만 이 신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예. 지난달 29일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 커피가 회계 조작과 허위 거래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장 기준 강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네디즈와 징동 등 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많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에서 2차 상장을 하면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미중 간에 지금 알력 다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이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폴란드 대통령 선거 소식인데요. 지난달 28일에 한 차례 치러졌는데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와서 이제 지난 12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된 거고요. 현직 네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통합 우파 후보로 나선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 현 대통령과 야권인 시민연합 후보인 라파우 트샤스 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맞붙었는데요. 이 투표율이 68.1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51.21%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48.79%의 트샤스 코프스키 시장을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이 두다 대통령은 50대와 60대 이상의 유권자, 소도시와 농촌, 동부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선거 기간 중에 법과 정의당의 반이민, 반이유 성향과 우파 민족주의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은 두다 대통령보다는 그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법과 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지난 10월 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법과 정의당이 이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영 언론과 법원을 장악한 상태고 두다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폴란드 정부와 국영 언론, 가톨릭 교회가 두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총동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박빙의 승부였고 양측의 지지 세력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만큼 분열 양상이 꽤 오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의 우경화 색채가 더 짙어질 것이 분명해서 유럽연합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7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현재 14개 주가 주법에 근거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에 그 사형 대상이 된 사람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인 데니얼 루이스 리라는 사람입니다. 1996년 아칸소주에서 3명의 일가족을 고문한 뒤 살해해서 호수에 시신을 던져버리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서 사형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원래 사형 집행일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집행을 볼 권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당했다면서 사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인디애나폴리스 법원이 집행 중단을 결정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항소했고 이 항소 법원에서 예정대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AP통신은 사형 집행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달과 다음 달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4명에 대한 형 집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달 초부터 일본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오후부터 이어진 폭우로 규슈 지방 구마모토 현에서 64명이 숨지는 등 서울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7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특히 수명이 1200년 이상으로 알려진 두께 11m의 천연기념물 삼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다시 시작된 폭우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로 수해가 난 지역에서는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국 남부 지방에서 지난달 2일부터 이어진 폭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998년 발생한 역대 최대 홍수 수위를 이미 넘어선 지역도 있는 등 433개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포양호 경우에는 경계 수준을 넘어서 지난 12일 오전 8시 현재 22.7km까지 올라가서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미 물에 잠겼고요. 홍수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 후베이성, 우한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 다시 홍수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돼지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이재민 3,700만 명의 사망자 141명, 2만 8천 채의 집이 파손되는 등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대응을 지시를 했고요. 중국 국가홍수가뭄방지 총지휘부는 홍수 대비 비상대응 등급을 상급에서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장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오는 16일까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해서 중국의 홍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폭우의 피해도 좀 문제지만 일본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관광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일본이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최근에도 하루에 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쿄의 경우 지난 9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대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안정세를 접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사회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 사태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는 22일부터 관광진흥 정책인 고투 캠페인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나 할인권 등을 대량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 국내 여행자의 경비를 1인 1박 여행당 최고 2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처럼 경제를 우선시하는 중앙정부는 대다수 신규 확진자가 도쿄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타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도쿄도는 그건 검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면서 시민들을 향해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정부와 도쿄도 사이에 책임 공방과 갈등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미 지난 10일부터 행사 개최 규모를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 체제를 종료하고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도쿄도를 중심으로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소식인데요. 코스타리카가 경제 위기 심화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네, 니카라과와 파나마 사이에 있는 코스타리카는 이 중남미에서는 사실 비교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지난 12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제금융 조건은 세출 감축과 세입 확대, 효율적인 공공관리 등의 조치는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IMF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현지 언론 매체는 올해 코스타리카 정부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9.7%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2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초반에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면서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프로축구를 재개하기도 했지만 6월 중순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 12일 현재 확진자 수가 7,596명, 사망자는 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100개국 이상의 신흥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